모든 그 숫자로서 국제 언어를 공통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지배사업자라든지 전 세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는 각 나라는 나름대로 각 나라 정보기관이다, 군이다, 비밀스러운 보안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다 그러면 그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할지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숫자를 가지고 그거를 모든 뭐 언어를 갖다가 다뭐 안녕 그러면 뭐 76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868번 이렇게 들리게 하십니다. 어디로 그러면 47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768번 이런 식으로 모든 언어를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비읍, 니은 이것도 다 그렇게 하죠. 아야, 어야, 어여 이것도 다 숫자로 표시하시고 A, B, C, D, E, F, G, F, D 이것도 숫자로 표시하시고 뭐 특수기어들 다시 이것도 숫자로 표시하시고 물음표 이것도 숫자로 표시하시고 느낌표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수기어들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무한 창출이 됩니다. 1 다시 자 1이다 그러면 1 다시에서 얼마나 숫자가 많이 나올까요? 무한대 1 다시 그 숫자에서 숫자로 나오죠. 이렇게 1 다시 다시면 무한대죠. 그것도 1 다시 다시 다시면 이것도 무한대. 1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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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숫자 무한. 숫자의 무한 창출이 가능합니다. 1-2, 1-3, 1-17, 1-476만 7천 얼마 1-4, 4억 7천 얼마 그렇게 하면 무한정 창출할 수 있는 거죠. 1 다시 다시면 1-1, 1-2라고 1-2라고 또 틀립니다. 거기서도 또 숫자의 무한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그 파일명은 이걸로 대신합니다. 너무 지금 현재 파일명이 너무 복잡하고 유튜브에서 어떤 특정 제 무술 관련된 제가 그 동영상에 했던 무술을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서 가르쳐줬던 그런 무술들이 거기에 자격 투기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다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걸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뒤늦게 찾으려니까 이게 동영상 이름이 딱히 이렇게 그 없어가지고 그냥 적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숫자로 이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문서를 숫자로 표기를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숫자로 파일명을 정하는 것.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정보의 저장 방식을 삼는 것. 이것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좌표로 정보를 저장할 때는 정보의 어떤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도서관처럼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 어디에는 지금 제 방식의 그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1로 쪼개가지고 가로 세로 나누면 좌표가 나오죠.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 또는 한국이다 하면 한국을 이렇게 한반도 그중에 한국을 가로 세로로 쪼개면 좌표가 나옵니다. 또는 서울을 또는 저는 중구 장충동이니까 중구 장충동 이렇게 쪼개 나가는 거죠. 수천만 분의 1로 다 쪼개나가고 수십만 분의 1로 쪼개면 아주 잘게도 1cm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1cm 단위로도 0.5cm 단위로도 0.1mm도 가능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좌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공 높이는 그렇죠. 그 높이는 1cm 단위로서 적층으로 가서 높이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는 0.5cm, 0.1mm도 수학적인 계산이니까요. 단순히 그것도 얼마든지 정확한 좌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달도, 화성도, 우주도 그렇게 표현하죠. 바닷속도 가능합니다. 바닷속의 깊이를 전파로 일단 측정할 수 있고요. 바닷속의 깊이를 전파로 다 측정해서 그것을 그 해저의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파로서 그냥 이렇게 그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파를 앞으로 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그러니까 그 형상화시키는 기술,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따라서 바닷속에다가 해저의 깊이 이런 것들도 해저 모양 이것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는 그걸 가지고 바닷속을 영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이걸 가지고 어군 탐지에 가능합니다. 어군 탐지할 때 이제 이 방식의 그 레이더 소자 방식에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형상화 시키거나 어군 탐지하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군집으로 움직이는 종류의 것들을 탐지를 따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닷속 어군 또는 하늘의 새떼들 이런 군집으로 움직이는 것을 또는 하늘의 드론들 이것을 따로 그것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하기가 쉽겠죠. 군집으로 움직이는 것은 수십 대의 경우 또는 다섯 대의 경우, 두 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로 특별한 경우로 생각해서 따로 그 부분을 관찰 지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인 어떤 영상, 광 렌즈 방식으로 이송해서 다시 그 지역을 살펴 좌표니까 그 지역을 좌표의 이동, 동서남북 방이 어디가 몇 분에 어디에 도착할 것 같다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파를 그쪽으로 쏘게 계속 여러 각도로 쏴가지고 시시각각으로 거기에 방향과 정확한 방위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높낮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쯤이냐면 내가 내 각도로 해서 어느 지점을 쐈는데 거기에 딱 있다. 그러면 각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세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각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높이도 좌표를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방식의 A사 레이더도 전부 다 제 방식의 좌표 방식으로 해서 A사 레이더를 운영하시면 제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율주행도 아마 이런 좌표 방식으로 전부 다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은 GPS를 대신할 차세대 좌표 방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작은 공간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을 전체 면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정확히 1cm 단위로도 0.5cm, 0.1mm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통로, 이렇게 상수도관, 하수도관, 아니면 좁은 지하철 공간 이것도 따로 이것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것들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땅속 공간도 그렇죠. 땅속 공간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서 땅속에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빈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적외선도 제 방식이 서로 파형이 든 여러 파형을 통해서 적외선 공격도 방영합니다. 적외선 안에 있는 땅굴에는 지하기지 안에 있는 체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한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을 쏴가지고 밑에 지하 공간을 보다 공격한다. 마이크로웨이브로 지하 공간을 공격한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공격을 하면 체열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두 개를 한꺼번에 운영하며 마이크로웨이브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적외선 여러 개의 전파로 적외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파형의 적외선으로 같이 공격하면 그럼 훨씬 더 강력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하 공간, 우리가 지하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서 금맥 같은 거, 금속 반응에 대해서 전파를 부딪히다 보면 금속에 대해서 민감한 게 우리가 데이터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하 광맥을 표시하거나 또는 지하 광맥도 되게 많이 있는 데는 정확히 좀 더 판별이 가능하고 정확히 그 위치를 좌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좌표 방식은 공장 내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장 내에서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이다 그러면 이동 경로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렇게 움직임이 된다는 이동 경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라면 도로에서 그렇죠. 도시라든지 특정 그 공간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좌표 방식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좌표 안에 지도를 스스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있죠. 하나는 여기 건물 있고 우리가 건물 있고 여기는 전체 보도블록 있고 여기는 신호등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나무 있고 이것을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AI가 숫자로 표기해서 그것을 사물로 인식합니다. 사람도 숫자로 표시합니다. 사람도 숫자로 표시해서 사람을 인식합니다. 사람을 인식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멈춰야 된다. 독색 부릴 때 건너간다.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는 멈춘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특히 차량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나는 방어운전해야 되니까 차로 피해야 된다. 차량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추돌하니까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명령어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논리를 정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특정 건물을 전부 다 숫자로 표시합니다. 특정해서 뭐 이렇게 어디 건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표시해서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경로를 결정했습니다. 도로도 숫자로 표시합니다. 각지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를 새로 만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도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경로 설정을 지가 알아서 이 도로를 숫자를 다 표시해서 가장 적합한 운영을 합니다. 가령 어떤 그 앞에 전파를 쏴가지고 전파 방식, 전파를 여러 개 각도로 쏜다 그랬죠. 360도로도 쏠 수 있다고. 전파의 길이는 각각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합니다. 또는 레이저 또는 적외선 전파 또는 초음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이제 저는 전파 방식을 선호합니다. 거리를 측정하고 사물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좌표 방식과 혼합해서 그 사물의 그 부피, 크기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것을 좌표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좌표 방식과 혼합하면 그 물체 크기를 면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물체 이동 방향도 그러면 걔가 이제 우로 움직이면 내가 좌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 이걸 다 그런 식으로 이동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차는 되게 밀렸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도로로 이렇게 이쪽 도로로 이렇게 움직여진다. 저쪽 도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통 관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따라 어떤 도로가 미리 막혔으니까 이쪽 도로가 낫겠다라는 그런 것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자동차 안에서도 라디오 듣거나 또는 앞으로 나오는 이제 무선 TV 같은 것이다. 그러면 경로 설정에 대해서 어디 도로가 많이 막혔어요. 무슨 거짓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교통 관제 시스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걸 미리 알고 우리는 경로를 좀 더 널널한 쪽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어디 있는 도로는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70%, 어떤 도는 40%. 그러면 그 경로 설정에 있어서 얘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경로 설정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좌로 움직이듯이 우로 움직이듯이 도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자신이 봤을 때 정체 상태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다른 도로를 우회할 수 있을까요? 그럼 1번 도로, 2번 도로, 3번 도로, 4번 도로 여러 가지 경로를 있다라고 스스로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을까요? 있죠. 그때는 좌표 방식으로 그 도로를 이쪽 저쪽 그쪽 움직이는 것을 좌표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좌표 방식으로 도로 이동 경로를 설정해서 가능한 이 도로 여기는 도로가 없으니까 좌표가 있을지라도 못 가. 여기는 도로가 있으니까 좌표 방식을 이렇게 A에 좌로 움직이고 우로 2번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좌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 우로 직선으로 직진으로 쭉 갔다가 몇 번 좌표에서 세 번째 다시 우회전해야 되니까 거기는 좌표 몇으로 이동해야 돼. 이런 경로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을 경로 방식을 좌표 방식으로 설정해서 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장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네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해서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것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사람이나 또 그 교통 표지판 또는 신호등, 건널목, 건물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기해가지고 그 숫자로서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 대응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그렇죠. 언제 애가 학습하기가 너무 쉽겠죠. 그것은 했을 때 이거는 그렇죠. 그게 사람을 만났을 때는 녹색불이라도 멈춰야 돼. 이런 거 그리고 정확한 학습이 가능하겠죠. 이 방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인다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로봇도 가능하고 앞으로 모든 로봇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가정용, 군사용, 산업용 이것도 가능하다는. 저장 방식을 좌표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너무 편해. 도서관에서 책꽂이 하듯이 얘도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 가로 세로 몇 번 이래가지고 저장 공간을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 반도체라든지 저장 매체라든지 거기다가 그래서 좌표 방식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제 기술거리야. 좌표 방식 7648번이면 어딘가요? 다시 2면 거기 어딘가고 다시 7이면 또 어디인 겁니다. 숫자의 무한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특수 기호 같은 것들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나라의 언어도 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각 나라의 언어가 한국에서 기억니은 득은 아야 어야 이것도 숫자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 표시하면 안녕하십니까가 이거다라고 그렇게 학습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그리고 숫자를 A, B, C, D, E, F, G는 숫자 무엇이며 불어로 된 것은 기호가 무엇이다. 불어로 했을 때는 안녕하십니까가 무엇이다. 영어로 했을 때는 무엇이다. 한국어로 일본어 했을 때 무엇이다라고 그 컴퓨터가 학습을 그렇게 숫자로 표기를 한다면 그렇죠. 정확하게 그 번역이 가능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문장에 대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식으로 뜻을 이해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를 이렇게 각각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 숫자 표기의 언어, 국제 언어, 전 세계를 국제 언어 하나의 표준된 언어로 표준된 숫자의 언어로 그것을 할 수도 있고요. 각 나라의 언어를 다 숫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AI 학습은 매우 쉽죠. 그 숫자로 모든 것을 인식을 하니까. 그럼 이건 새로운 그 컴퓨터 언어가 됩니까? 그렇죠. 컴퓨터는 모든 것을 숫자로 기억하고 숫자로 숫자를 가지고 문장으로 변환시키거나 또는 단어로 변환시키거나 또는 사진과 동영상을 숫자로 저장을 하는 거죠. 사진과 동영상을 찾을 때도 숫자로 해가지고 정확히 한다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저장방이 입출력에도 쉽겠죠. 헷갈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저장 방식을 모든 그 컴퓨터가 저장할 때도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된다. 숫자로 그 좌표 방식으로 해서 어디에 이거 7000번짜리는 이렇게 가로 세로 몇 번째 그 7648번에 좌표에 이렇게 다 심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저장이 쉽겠죠. 저장 방식도 좌표 방식과 숫자 방식을 도입을 하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숫자는 무한 창출 가능합니다. 7000-1도 있을 수 있지. 그럼 7000-1에서 얼마나 무한대 숫자가 나옵니까? 7000-1이면 그것도 무한대. 7000-1이면 그것도 무한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무한대 창출할 수 있는 1- 뭐 수십억도 가능하죠. 1- 수백억도 가능하죠. 1- 수십억, 수십백, 수백억. 그럼 이런 숫자의 무한 창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억하기도 쉽고. 특수기호, 물음표, 느낌 이런 것도 다 숫자로 표기를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국제적인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강남 군에서는 다른 식으로 거기 똑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하거나 비밀 보안을 위해서 아니면 새로 자신들의 숫자를 정해서 문서를 글이나 문서를 저장해서 암호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보안이 필요한 데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모든 전 세계 언어를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영어로 한국어를 또는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정확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 어야 A B C D F 불어는 이렇게 철자가 있잖아요. 철자도 각 나라의 철자를 숫자로 표기하거나 또는 단어를 숫자로 표기하거나 또는 문장을 숫자로 표기하거나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면 정보를 추출하거나 이렇게 구글이다 그러면 그 정확하게 그 숫자를 대입을 하면 그 숫자의 문서가 쫙쫙 다 나오고 그 숫자만 대입하면 동영상이 쫙쫙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시죠? 또는 그것도 단어로 쳐도 그냥 이쪽 단어를 쳤다 그러면 전 세계 그쪽 단어에 해당되는 전 세계 언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엄청난 광범위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각 나라에 해당하는 어떤 서적이다. 그러면 그것을 관련된 서적의 어떤 목차가 있잖아요. 서적의 제목과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서적을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겠죠.
그중에 맛보기로 해서 그 문단 그러니까 일정 특정 부분의 문단 내용을 그 내용을 살짝 요약본이 나오는다든지 해서 그 책을 구매를 한다든지 전화번호가 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장소를 표기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여행이다 그러면 각 나라 여행할 수 있는 곳이 테마로 전 세계 다 이렇게 여행을 찾아준다든지 그 숫자로 여행 그러면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된 것이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하고 모든 번역도 각 나라의 언어를 다 숫자로 표기하니까 그 AI가 너무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의 번역처럼 멍청한 번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번역 시스템 멍청한 번역이죠. 구글에서 나오는 번역조차도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공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럼 실시간으로 AI가 이렇게 각 나라 언어를 숫자로 표기를 한다면 실시간으로 곧바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번역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숫자로서 번역하는 서비스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 보다 광범위한 자료가 전 세계 언어가 곧바로 번역이 되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전해진다면 사용자는 얼마나 많은 풍성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각 나라 언어를 다 숫자로 표기할 수 있다. 또는 국제 표준 언어도 만들 수 있다. 숫자 방식으로 좌표를 정해서 도서관에서 책 꽂아 놓듯이 좌표 방식으로 모든 저장 매체에다가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저장할 수 있다. 휴대폰 안에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휴대폰 저장을 하시면 제 기술 파일명도 숫자로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파일명을 전부 다 그렇게 한다. 프로그램 언어도 그렇죠. 숫자로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도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기억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숫자로 표시해 갖고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숫자의 무한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사람이나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어서 저장 방식이 있어 사람이나 무엇이나 이런 것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기하고 그것을 좌표를 설정해서 지도를 만드시는 이런 방법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디 건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숫자로서 다 표기를 합니다. 숫자로 표기해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 음식점들을 전부 다 숫자로 표기해서 다시 1로 만들어 넣어줍니다. 200-1 그랬으면 한국에 있는 모든 유명 음식이 싹 나온다. 맛집 알려지지 않는 맛집 200-20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필요. 가령 200-1은 유명 음식점인데 유명 음식점과 관련해서 200-1은 좀 더 알려지지 않은 맛집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편리하겠죠. 따로 표기를 하는 것보다. 그럼 200은 맛있는 유명 음식점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00-1이면 그것도 또 다른 뭐라 그럴까 좀 맛있는 불고기집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숫자도 무한정으로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차량이다, 드론이다 그러면 이것을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전 우리가 좌표 방식하고 자신이 항상 어디 있다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사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가가지고 그쪽 지역을 그 좌표 방식으로서 인물을 띄고 특정 어떤 지점에 47만 6,886번의 좌표 우리가 목표가 있어서 갔다. 근데 그 지역을 갔다가 가로 세로 이렇게 이동 경로를 계산해 가지고 이동 속도를 계산해서 거리를 계산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구나라는 걸 항상 파악할 수 있나요? 밑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내가 이쪽 각도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어느 정도 높이에 있다라는 것 그 계산과 밑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높이를 계산하는 거에 그래서 공중에 떠 있었을 때 비행기나 이렇게 드론이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공중 좌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공중에 있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서 상대방의 전투기나 어떤 지상에 있는 거나 쏴가지고 거리와 그것도 좀 정확히 각도 또는 방위각, 움직이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방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에 그것이 그 정도 속도라면 여러 개 전파를 쐈더니 그 정도 속도가 나온다. 그럼 얘가 이 정도 속도를 갖고 있거나 하는 것을 수학적인 계산이 컴퓨터는 가능할까요?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예상되는 지점
A, B, C, D 직선으로 갔을 때 시시각각으로 이 지점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점에다 미리 쏴버린다든지 반사 방식은 전파 반사 방식은 그렇죠. 또 좀 늦죠. 시간적으로 늦습니다. 이렇게 기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파 반사 방식도 같이 혼용할 수 있지만 전파 소멸 방식, 전파가 어느 특정 지점에서 이상하게 소멸된다든지 직진을 못하게 된다 이랬을 때 전파 흡수할 수도 있잖아요. 특정 지점을 내가 이 정도 전파를 쐈을 때 전력을 들어서 이 정도 거리가 간다는 것을 곱하기 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를 그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전파가 소멸된 지점에 대해서 또 이상 특정 이상 조짐을 나타내는 그 점을 좌표로 표시할 수 있을까? 또는 그것이 여러 각도로 쏴가지고 다시 또 걸리면 그 비행체 이동 경로를 알 수 있겠죠. 예상되는 그냥 몇 분에 어디에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프로테이지로 직진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앞에 몇 프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좌로 갔을 때 우로 갔을 때 뒤로 갔을 때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라는 걸 계산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역용을 해준다는 뜻이죠.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숫자 방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정보의 입출력에 있어서 정보 저장과 입출력에 있어서 좌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좌표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정할 수 있겠네요. 자율주행 차량처럼 정보를 저장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경로. 이건 이제 이동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경로 설정하는 것도 근데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다. 이쪽 도로 방식으로 해서 좌표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동통신에 선로가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경로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쪽은 많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경로 설정을 해줄 수 있겠네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동통신이라든지 이렇게 또 케이블 사업자들 제공할 때 데이터가 너무 그쪽이 많이 그쪽 선로에 간다면 우회를 만들어 가거나 우회에서 들어가거나 이런 식도 가능하겠네. 그죠? 자동차 도로가 막혔을 때 다른 도로에 우회를 하는 것처럼 그 이동 경로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하면 컴퓨터가 정확히 이해하죠. 이동 경로를. 도로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차량이 있다 그러면 숫자로 표기해서 이쪽 도로를 선택해서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정보도 이렇게 저장이 가능하고 정보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 이동 경로를 선택하라라는 이런 이동 경로를 좌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쪽 신호 통로를 통해서 움직여라. 저쪽 신호 통로 움직여라. 너무 막히니까 위에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학습을 시켜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정하는 방법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정보의 어떤 저장과 입출력에서도 그렇고 도로에서도 기존의 도로가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좌표에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좌표로 가는 그 도로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쪽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즉각적으로 그 도로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특정 상황 이게 다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존재의 출현 사람의 출현 뭐 이렇게 또 건물 같은 거는 새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그것도 이제 좌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쪽에 건물이 있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쪽은 숫자가 몇이다라고 표기를 해주면 얘는 정말 그 도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저긴 건물이 있으니까 그쪽을 뚫고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능 지역은 이렇게 A 좌표 이기야 이게 가능 지점을 이렇게 설명해 놓을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 가시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이 군집해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돼. 이것을 명령어로 집어넣어주거나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사람은 내가 갈 수는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지점이 있었을 때, 그거는 미리 이렇게 사전 좌표 방식이 아니죠. 사전 좌표 방식이 아니까 전파를 쏴가지고 물체를 측정해야 되니까 사람이라고 인식이 됐을 때 그것을 다른 부분의 속도를 완전히 줄인다. 사람은 이렇게 운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미친 사람 빼놓고는 그렇죠. 운전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AI도 그럼 속도를 20으로 낮춰야 돼. 그것을 정지해야 돼. 이런 것을 명령어를 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미리 예상하는 거죠. 전파를 100m 지점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예상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그 정도 앞에서 멈춰다 10m 앞에서 멈춰준다든지 뭐 몇 미터 앞에서 멈춰 이런 명령어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전파 방식이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100m 앞에 딱 있어. 고속도로는 100m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방식을 따른 내 이동 경로를 결정하는, 잘 움직일까 움직일까 차량이 이런 방식으로 학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좌표 방식은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내가 멈춰야 된다는 것을 설정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게 뭐 설정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앞에 좌표 방식에 가로세로 몇 번에 그리고 내가 서행을 하거나 멈춰야 된다. 주차 공간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모든 것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인다. 그럼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보 저장과 정보 입출력에 있어서 정보 이동 경로에 대해서 어떤 그 신호 이동 통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좌표 방식으로 모든 걸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파일명을 좌표 방식으로 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좌표 방식 이동 경로하고 숫자로서 그것을 좌표를 전부 다 표기할 수 있으며 정보 저장에서도 그 특정 장소, 좌표 장소, 가로 세로 장소를 이렇게 해서 숫자로 표기할 수 있으며 그것을 거기다가 모든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유튜브는 동영상 많잖아요. 그걸 숫자로 표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찾기가 쉽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숫자에 대해서 나는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또 검색해가지고 쭈루루 나오면 그것만 또 다 봐야 돼. 나는 그 동영상을 정확히 찾고 싶은데 숫자로 딱 전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동영상을 숫자로 표기하는 이런 방식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동영상을 어떤 문자나 기호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식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뭐 숫자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자, 기호 이런 걸 통해서 문자 기호나 어떤 숫자를 혼합한 숫자하고 문자를 혼합해 가지고 파일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명을 줘가지고 그것을 어떤 특정 동영상에 대해서 구글이나 어떤 네이버나 어떤 그 플랫폼에서 검색 서비스 플랫폼이든 어떤 데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식 이거 자체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컴퓨터 또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특정 사업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겠네요. 임의대로 저장하고 이것도 제 방식입니다. 숫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숫자만이 아니라 문자, 기호 또는 어떤 그 숫자, 문자, 기호의 혼합 이런 걸 통해서 파일명을 정해가지고 동영상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식, 동영상이나 문서 이런 것들, 사진,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숫자만이 아니라 특수 어떤 숫자하고 기하고 섞어가지고 각 나라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기술 교재를 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숫자하고 문자하고 기호를 섞어가지고 각 나라 언어를 번역하는 그런 시스템. 이거 국제 언어로 만드는 시스템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숫자가 들어가서 각 나라 언어를 각각 다 번역할 수 있으며 숫자로 표기할 수 있으며 각 나라의 A, B, C, D, E, F, G 철자들을 전부 다 숫자로 표기할 수 있어서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 전 세계 언어를 동시에 AI가 이해할 수 있다. 숫자로 표기해 놓으면 컴퓨터 언어가 된다. 컴퓨터 그 언어로 그 숫자로서 컴퓨터를 지가 스스로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또는 인간이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로 채택해서 숫자로 그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숫자 좌표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결정해 주고 행동을 결정해 줄 수 있다. 좌로 움직여라, 우로 움직여라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처럼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로봇은 공장 안에서 이쪽 좌표에서 이쪽 조절 움직여라는 경로. 신호 저장이다 그랬을 때 정보 저장에서 좌표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7,468만 어디에 좌표. 넌 다시 1, 다시 1 이렇게 다시 1 이렇게 해도 되고 숫자의 무한 창출 다시 2든 그것도 무한 창출이죠. 숫자가 무한 창출된다. 그 다음에 이동 경로를 좌표 방식으로 해서 설정해 줄 수 있다. 도로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기존 도로하고 상관없이 좌표 방식을 스스로 도로를 창출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약간 그렇죠. 이렇게 허허벌판이다. 그러고 산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그
도로가 잘 설정이 안 된 곳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뭐 앞에 개울이 있다. 이런 것들이 표시를 하는 게 지도를 표시해 주는 거죠. 앞에 개울이 있고 강이 있고 그래서 가능한 좌표 방식은 여기다. 선택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죠. 도로가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의 문제가 있죠. 자율주행 차량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좌표 방식으로서 움직인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좌표 방식과 숫자 방식으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 뭐 건물 이런 것들 인식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며 그것을 좌표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결정해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드론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정용, 청소용 이것도 다 좌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전파를 쌓아가지고 자기의 어디 사전 좌표 입력 방식과 대입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이제 사전 좌표 전 세계로 수천 조별로 일로 쪼개가지고 또 한반도든 미국이든 쪼개갖고 그 특정 좌표를 있는 것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전파를 쌓아갖고 상대방 전투기다, 상대방 지상 목표다 그러면 쌓아갖고 정확히 높이나 그 좌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전파를 쏴서 정확히 이해한다라는 거죠. 반사 방식이 있고 전파 반사 방식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또는 전파를 이 정도의 전력을 들었을 때 이 정도의 거리다라는 그 사전 수학적인 그 공식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를 사방 각도에 다 쓸 수 있다. 하여튼 그 제 기술을 안 쓰시면 됩니다. 제 기술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구한 것을 쓰세요.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마시고 도둑질 강도질은 미국의 보편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영국의 보편적인 가치가 프랑스의 독일의 이탈리아의 공통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또는 중국도 공통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도 도둑질 강도질을 정치인이 앞서서 도둑질 강도질 기술 도둑질 강도질을 한다면 이게 도대체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둑질 강도질을 가르치다니 기술 도둑질 100억만 넘쳐도 도둑질인데 수십조 원에 해당될 수 있는 기술들을 그렇게 절취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시키는 정치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범법행위 아닙니까? 범법행위죠. 일본 총리가 그렇게 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국회의원이 그렇게 범법을 스스로 독려하는 거 아닙니까? 범법행위인데 그 나라의 한국의 가치가 도둑질 강도질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가치가 그것을 도둑질 강도질을 했는데 교묘하게 했다 해서 그것을 자신의 기술로 만들 수 있을 전 세계 만약에 공개 기술이라면 전 세계 각 나라가 다 욕심을 갖고 있을 텐데 그죠? 또는 이미 그 기술이 수없이 특허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죠.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 전 세계에서는 어떤 공개 방송이나 학술지에서 발표를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규도 아닌데 조금 교묘하게 해서 계속 우연을 기대하거나 자신에게 모든 기술료를 전 세계로 지급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내구조를 가졌길래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공개 방송이나 학술지에서 발표한 거를 그거를 가지고 자신에게 전 세계가 기술료를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각 사람은 각 나라는 다 그런 생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을까요? 그 나라의 또 보편적인 가치가 도둑질 강도질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렇죠. 미국의 리더십이 기술을 공개적인 공개적인 기술을 도둑질 강도질에서 확보한다거나 이것 자체가 황당한 거 아닙니까? 네.